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 우리 FAT 1급에서 다 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네.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금흐름표는 세 가지를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구분해요? 세 가지로. 첫째, 영업활동. 둘째, 투자활동. 셋째, 재무활동. 이렇게 구분해서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 이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실제로 우리가 작성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에 대한 이론은 요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만 돼 있죠. 그러면 그 자본의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자본 거래 안에서 우리가 자본의 분류가 모두 5가지가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그 5가지 내에서의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걸 우리가 자본변동표로 표시해내는 것을 우리가 자본변동표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주석이라 하는 것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정보를 설명하는 것을 말하니까 양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석이 가장 두껍게 책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내용은 주석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는 계정 과목과 금액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참고로 해야 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주석에다 다 세밀하게 넣어놓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그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법 등의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사의 작성을 요구하거든요. 법률에서는.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 내역을 관계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어디에 넣어놓냐면은 주석 안에다 넣어놔요. 주석 안에다가.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라고 분류는 안 하지만 주석에 함께 표시가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계속기업,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의 표시. 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어제 어떤 문제에서도 있었는데 주주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보기에 주주에게 있다 하면서 그게 틀린 답으로 많이 나오죠.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 표시는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도 이런 보기가 한 번 있었죠.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 모두 반드시는 아니에요. 때로는 차감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래서 어제 기출문제 풀면서 그런 보기 우리 기억나네요. 자, 자산과 부채는 여기 뭐예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총액 표시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게 있잖아요. 예외가 있다 이거예요. 다만 기업이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순액 기준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표시한다. 야, 법률 용어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의도가 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두면 될까요? 예, 원칙적으로 상계 표시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총액 표시한다는 표현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예, 다만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상계 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런 경우가 무슨 경우인지 이거 쉽사리 해석하기 힘듭니다. 예, 말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상계라고 하지 않는다. 예, 우리 대손충당금이 뭐예요?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말이죠. 자산에서 예, 차감 계정을 쓴다 이거예요. 차감 계정. 근데 직접 차감할 수도 있어요. 차감 계정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그 유형자산 가령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쓰지만 예, 비유도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잖아요. 예, 이런 매출채권에서도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예, 이런 자산과 부채의 예, 상계 표시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론들 이런 좀 이론이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요거는 우리가 예, 그 구분과 통합 표시라는 게 뭔 말이냐면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매출 채권이라든가 매입 채무 이런 것들 우리가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 통합해서 표시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보면은 과목별에서는 이와 같이 통합 표시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전부 과목별로 계정 과목별로 표시되지만 제출용을 보게 되면은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통합 계정들을 쓰고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여기 있는 현금 보통예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매출채권이라는 곳에는 여기에 있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이 포함된 것이죠. 매출채권에는. 그리고 여기 있는 대손충당금도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여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받으러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여기 없지만 합해져서 표시가 될 겁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면 부채에서도 매입채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합 계정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구분을 우리가 통합 표시할 수도 있다. 그 기준은 뭐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항목끼리 통합하여 표시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재무제표들이 다 비교 재무제표죠. 그래서 지금 재무상태표를 열었는데 보다시피 당기와 전기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비교 재무제표라고 한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여기 한번 보면은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제고하기 위하라는 말은 비교 가능성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교 가능성이 높으려면은 기준이 같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에 관한 것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계속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고서는 그 분류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왜요?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자 1번 어떤 경우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 분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다면 분류를 다시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사업의 결합, 사업의 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 네,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했던 사업과 지금 신규로 시작한 사업이 그 사업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것은 이제 사업을 결합하는 단계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사업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은 계정 과목의 분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전기하고 달라져야 될 경우도. 그렇다면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 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분류했던 것이 그게 적절한 분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동안 분류가 좀 잘못된 분류였어요.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이 정도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맥이 동일해야 하겠지만 변경도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말이죠, 단기와 비교하기 위하여 전기의 항목을 재분류하고 재분류 항목의 내용, 금액, 재분류가 필요한 이유 등을 주석에다가 기재를 좀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이거.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년에 재분류를 했어요. 변경을 시켰어. 그러면 금년 것만 변경시키지 말고 지금 우리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가 전기, 단기가 함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식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 것도 금년의 분류 기준에 맞추어서 재분류된 내용과 금액으로 고쳐놔라.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 필요한 이유는 어디다 적어놔라? 주석에다가 참고자료로 기재를 해놔라. 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런 설명까지는 우리 FAT 1급 교재나 에서는 나오진 않았죠. 재무제표 보고 양식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요. 이런 것들, 기업명, 보고기간의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또는 보고통화, 금액의 단위,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 상단에 표시해야죠. 회사 이름이 빠져있다든가. 보고기간이면은 손익계산서에는 보고기간이 들어가야죠. 종료일, 이거는 재무상태표에는 어느 시점 기준이니까 종료일이 필요하죠. 또 통화, 우리 통화기호 또는 금액의 단위, 이런 거 표시해라 하는 거.
자,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서 분류합니다. 예, 요거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되겠고, 또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죠. 예, 그 기준은 자산부채가 다 똑같습니다. 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현금화가 되면은 그것은 유동자산이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부채다. 그러면 그게 유동부채예요. 예. 여기서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우리가 보통은 다 1년 이내에 영업주기가 다 한 번 이상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특수한 업종의 경우는 1년이 넘는 영업주기도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아파트 건설업, 그런 업종도 영업주기가 1년이 넘어요. 그 다음에 조선사업을 하는 큰 배, 네, 굉장히 큰 배를 건조해서 팔고 있는 그런 업종도 영업주기가 1년이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서는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꼭 1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업주기 안에 현금화가 되는 건 유동자산, 영업주기 안에 소멸될 부채는 유동부채, 이렇게 그런 업종에서는 분류하고 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자본의 분류는 우리가 이 5가지로 분류되는 거 잘 알고 있죠? 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분류하는데, 여러분 지금 뭐 새삼스럽게 이거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요 3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주와의 거래죠? 예. 주주와의 거래, 즉 자본거래라고 불러요. 자본거래. 예. 위에 3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은 자본거래에 의해서 발생되는 계정들입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것 3개 정도는 좀 암기가 필요하죠. 우리 이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요 정도는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으로서 여러분 지금쯤 외워져 있을 것이고, 또 자본조정에서도 한 서너 가지는 알아야죠. 자기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요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본조정에 해당되는 개념과부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는 FAT 1급 수준에서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요거 하나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는데, 우리 TAT 2급에서는 재평가 잉여금도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과 재평가 잉여금까지, 여기서 재평가라는 것은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말해요. 주로 토지와 건물의 재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재평가 잉여금은 있어도 재평가 손실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에는 손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했을 때 손실이나 이익이 다 뭐다? 기타 포괄손익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오직 잉여금만 자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잉여금이라는 건 뭐예요? 남는 돈이죠. 남는 돈. 그러니까 유형자산이 가격이 올랐을 때 그것만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그럼 가격이 떨어진 것은 그거는 자본이 아니라 재평가 손실 해가지고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예. 그래서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그런 문제를 실기시험으로 낼 수 있습니다. TAT에서는. 아직까지 FAT에서는 유형자산 재평가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TAT 2급이나 TAT 1급 수준에 가면 이제 유형자산을 재평가했다 라고 나올 거예요. 나올 수 있어요. 예, 이것까지도. 그럴 때 가격이 하락한 것은 재평가 손실, 그건 영업의 비용이요. 가격이 올랐어요. 토지를 5년 전에 1억에 산 토지가 있는데 5년 후에 3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2억이 올랐죠. 그 2억만큼이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분류해서 자본으로 유보시켜 놓습니다. 네. 그런데 1억에 산 토지가 5년 후에 5천만 원이 됐어요. 예. 무슨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땅값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그러면 5천만 원만큼의 재평가 모형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토지를 5천만 원으로 고쳐야 돼.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뭘로 처리하느냐? 재평가 손실. 그거는 이게 아니에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라 그냥 단기의 비용 처리예요. 영업의 비용으로.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은 아니라는 거죠. 매도가능증권은 가격이 떨어져도 자본이요, 올라가도 자본이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은 우리가 뒤에다가 손익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모두가 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재평가 잉여금도 이제 아마 뒤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게 될 것 같고요. 자, 이익잉여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손익계산서, 즉, 우리가 결산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손익계정에서 그 잔액이 넘어오죠. 손익계정에서 자본금으로 아니요, 손익과 다른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을 합계해서 주주에 대한 배당,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 이익잉여금의 최초 유입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왔다가 그것이 전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더해져 가지고 차기의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차기의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주주총회를 하죠. 예를 들어서 2월 26일 날 주주총회를 했다고 하면 2월 26일 날 이 2월 된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얼마 하자. 또는 자본금으로 전입도 하자. 또는 어떤 그 적립금 같은 거 있죠? 임의 적립금 같은 거 법정으로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하면 법정 적립금도 해줘야 돼요. 또는 임의로도 적립하자.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 이익잉여금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거죠. 이런 것으로. 그래서 외부에 배당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건 외부로 유출되는 거지만 자본금으로 전입했다는 것은 이익잉여금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법정 적립금이다. 법정 적립금은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임의 적립금도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으로 외울 때는 아마 그 표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익잉여금은 법정 적립금, 그다음에 임의 적립금, 그다음에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손실이 나는 회사다 그러면 미처리 결손금 등이 있다. 이렇게 아마 계정 과목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법정 적립금에는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익준비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익준비금. 자, 그래서 자본의 분류는 이 분류하는 계정 과목부터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다.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우리 FAT 1급 수준의 내용 그대로고요. 세부 항목 우리 손익계산서의 구조 여러분들 이미 다 외워져 있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죠. 그래가지고 뭘 만듭니까? 매출 총이익을 만들죠.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죠.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을 만들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다시 빼죠.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뭘 빼요? 법인세를 빼죠. 그래서 맨 밑에 나오는 게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그 절차 이게 손익계산서의 그 세부 항목이죠. 즉 구성입니다. 이 구성을 순차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 혹시 잘 모르면 이 표 다시 한번 잘 스캔해 주시고. 자, 현금 흐름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된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자본변동표 주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